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는 게 또 연명치료. 네. 몇 년 전에 이제 연명치료를 이제 중단하는 게 이제 합법화가 됐었죠. 2년 전인가요? 가을에.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뭐 논의 중이긴 한데 관련해서 또 이제 안락사.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그 원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이제 한방병원에서 수련회를 거치면서 또 병원 내에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종종 우리가 보잖아요. 개업을 하면서는 그런 경우가 좀 적기는 한데 사실은 뭐 연명치료 이렇게 안락사 문제도 뭐 우리도 이제 늙게 되면 또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의료인으로서 또 많이 접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연명치료 안락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요즘은 왜 의향서라는 걸 미리 만들 수 있잖아요.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 예. 그걸 원장님은 하셨어요? 저는 연명치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향서를 쓰겠다는 거죠. 사전에 안 네. 하겠다.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 전에 한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나 뭐,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절대 뭐 길게 안 할 거야 뭐 이러시는데 간혹 제가 환자들을 보다가 막판에 정말 이렇게 정말 매달리시거나 이런 걸 볼 때 내가 만약에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점에서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향서를 쓴다고 생각을 했더니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함부로 멋있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요즘 생각해요. 또 반면에 보면 그렇게 해서 연명치료를 했을 때 의미 없이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들도 또 많이 봐서 저렇게 1, 2년, 3, 4년을 사는 것은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가족들한테도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니까 네네. 어느 순간에는 끊어줘야 될 때 끊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연명치료를 네네.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거든요. 문제는 이제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빨랐을 때 문제, 어떤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 또 이게 너무 길게 갔었을 때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연명치료에서 더 나가보면 이제 안락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안락사 우리는 법 자체도 전혀 뭐 아직 뭐 움직임도 없고 외국은 이제 조금씩 안락사를 이제 합법화하는 그 준한 뭐 나라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거에 좀 더 긴 선상에서 가보면 그런 상태로 내가 살고 싶지 않아 라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의식이 있다고 해도 사실 너무 괴로운, 어떻게 보면은 연명치료보다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안락사를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본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판단을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 범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비교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차가 오래돼서 못 쓰게 되면 계속 고쳐서 연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차를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과감하게 좀 접어야 될 건 그게 본인의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접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락사가 이제 적극적, 소극적 두 가지가 있으면 적극적은 약물을 주입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고 소극적은 연명치료 하던 거를 중단을 해버려서 그냥 의학적인 처치가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안락사 찬성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락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좋은 죽음을 맞을 권리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좋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뜻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그 사람이 꼭 살아야 된다는 걸 하지 않도록.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누구나 병들고 힘들어질 때 가지게 되는 우울증, 어떤 정신적인 고통까지 왔었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창고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법이라는 거 만들게 되면 거의 yes 아니면 no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안락사를 반대하시는 생각? 반대라기보다는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루게릭 환자분을 치료하게 했는데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 루게릭은 가장 잔인한 병 같아요. 정신은 아주 다 괜찮은데 오직 그 운동신경이 파괴돼서 다 쓸 수 없게 되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 지켜보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팔을 못 쓰고 다리가 무력해지고 언어가 안 되는 걸 하나하나 겪어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냐면 선생님 죽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죽고 싶겠죠. 근데 어떤 질환이 왔을 때 저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슬프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다음 수용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어디인가를 의사가 면밀히 살피 또는 가족이 면밀히 살피지 못할 때는 자칫 어떤 결정이 되게 빨라질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락사의 그런 위험한 측면이 있죠. 아까 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안락사라든지 연명치료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그 나쁜 거를 왜 하냐고 하면서 이 논쟁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죽음 자체를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회사 대표도 이제 몇 년간을 해서 저는 죽음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조금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네네네. 받아들이고 뭐 이런 그 저는 조금 더 않을까. 역설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원장님의 그 의견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정말 정리하고 내가 이 단계까지는 더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무기력하고 몸을 못 쓰고 아픈 상태에서는 내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라고 선을 정하는 건데, 저는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그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고 내 몸이 분명히 노쇠하고 병들어지는 단계도 삶을 더 누릴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어느 정도 준비하고 예배해 간다면, 이제 물론 안락사의 문제도 심도 깊게 다뤄야 되겠지만 그 전에 그걸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들을 저는 갖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조금 반대하고 싶어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에 대한 좀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몇 년 전에 연명치료를 이제 중단할 수 있는, 의미 없이 무조건 이끌어 나가던 걸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연명치료 중단이 소극적 의미에서 안락사를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나아가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 안락사를 뭐 고려해보는 선까지가 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되게 그렇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해서 가시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의학적인 의지를 전혀 안 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본인의 체력과 정신이 떨어지시는 걸 본인이 올곧이 느끼시니까 이날 이때 모이자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가족들을 다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예전엔 그게 많았지만 지금 불가능하죠. 그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연명치료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봐서,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준비가 또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만약에 마무리를 하자면요, 저는 뭐 원장님 말씀대로 죽음에 대한 어떤 권리를 사회가 아닌 개인이 가지도록 두자는 게 안락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뭐 찬성 반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미리 아까 말씀드린 죽음에 대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충동적이거나 또는 너무 빠른 결정을 하지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간을 두는 과정, 성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분이시네요. 저 뭐 독서 모임도 자주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